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30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서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보수가 해야 할 일을 이재명이 했다는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 하는 뉴스에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주식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주라는 무대가 좋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 역할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트럼프, 시진핑과 당당하게 맞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몰아내기 같은 쪼잔한 데 빠지는 건 비극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그를 빛나게 만든 무대장치는 신라, 금관, 경주 그리고 박정희가 욕을 먹어가면서 밀어붙였던 중화공업의 저력이었습니다. 우물물을 마실 때는 우물을 판 사람을 생각해야 복을 받습니다. 우물에 침 뱉는 자들을 멀리하고 큰 사람이 됩시다.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보는 미동초등학교 교훈입니다. 큰 사람이 되자. 오늘 조선일보 일면 머리 기사는 관세 협상 타결 연 2천억 불씩 2천억 불 현금 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라 금관이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동양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저런 금관이 없는데 하고 의아해하면서 엘리자베스 2세의 완광과 비슷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실 비슷합니다. 신라 금관은 그 형태가 중국식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닙니다. 이거는 다분히 서양적입니다. 그 이유는 신라라는 나라를 건국한 그 중심 세력, 신라 김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조상이 알타이 산맥 근방에서 살았던 북방 기만민족이었습니다. 자연히 당시의 서양 세계와 서로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이런 독특한 금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극동에 있어가지고 극도로 아시아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신라 통일 시기에는 경주는 세계 5대 도시였습니다. 세계로 열려있는 나라가 통일 신라였고 경주였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금관이고 여러 개가 발굴되고 있는 로마 지역에서 만든 유리잔 또는 보금 같은 것입니다. 신라는 대한민국처럼 개방적인 그리고 자주적인 나라였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는 신라와 대한민국의 그리고 세계의 위대한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주로 국내 정치 다루는 데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었던 조선일보도 오늘 사설은 칭찬이었습니다. 제목이 정부 노고 끝 극적 관세 타결 이제 또 다른 과제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다. 불과 이틀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가지고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일정, 손실 부담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했던 것을 감안하면 급진전이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 우리 수출 전선에 들이웠던 거대한 불확실성 하나가 그친 것이다. 관세 협상은 지난 몇 달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압박 속에 난항을 거듭했지만 끝내
합리적 절충점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부 정치권의 반미 정서에 기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익을 우선시하며 냉철하게 협상을 지내온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23차례의 장관급 회담과 수많은 실무회의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상 대표인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 니고시에이트라고 불렀을 정도다. 아주 극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이야기죠. 조선일보 사설은 이어서 합의 내용에도 우리 측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되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투자 펀드는 미국 측이 요구했던 전액 현금이 아니라 2천억 달러 현금과 1,500억 달러 조선업 협력으로 정해졌다. 국내 외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현금 투자 한도도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 4,200억 달러인 외환 보유고를 건드리지 않고 한국이 매년 조달할 수 있는 외환 규모가 최대 200억 달러라는 우리 측 설득이 먹힌 것이다.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될 때 연간 투자 금액과 투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조선업 협력 사업에 들어가는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현금 투자 외에 보전까지 포함함으로써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었다. 어제 합의 내용에서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 제조업이 회생되지 않고 돈을 떼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우려를 어제 상당히 좀 해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투자 대상을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한미 양측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기로 양해각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손실을 보지 않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원리금 상환까지 수익을 양측이 절반씩 배분하되 20년간 원리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협상 타결로 큰 고비를 넘었지만 안도할 수만은 없다. 이번 협상 타결은 무역전쟁의 종지부가 아니라 한국을 최빈국에서 번영으로 이끌었던 자유무역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중 패권 경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 크게 보면은 미국이 위축되고 있고 중국이 계속 뻗어가고 있습니다. 17세기 초 명청교체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거대한 국제질서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방향, 어떤 좌표를 정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다는 거죠.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 경중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미국에 투자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등 외환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 거의 무관세로 수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15% 관세를 물어야 한다. 일본, 유럽연합과 관세율이 같기 때문에 선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평균 이익률이 5 내지 1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부담이다. 수출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 경우 국내 투자 여력이 축소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미국 측은 이번 합의를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일자리 한 15만 개를 한국이 만들어주게 되었다. 그 15만 개의 일자리를 한국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조선일보 사실은 이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지킬지가 국가 차원의 중대 과제가 된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정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정경 밀착 수준의 미래 경영을 하고 있다. 미래 경쟁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부 지원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법과 같은 반기업법도 재검토해야 한다. 그 밑에 또 다른 사설은 이재명 원자력 잠수함 허락을 트럼프 공감 반드시 결실을 맺길. 이 사설은 트럼프의 SNS 메시지가 나오기 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아주 절묘한 표현을 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있어야 잠항 능력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야 중국과 북한의 해군력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 해야 미국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아주 트럼프의 마음을 확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실력 외교 아닐까요? 한편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가장 신랄하면서도 적확한 비판을 해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한 칭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한미 간의 관세와 관련된 통상협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타결이라고 말하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으로 구축했던 한미 FTA 체제가 해체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일본에 비해 선제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더라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올 한 해 우리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7월 국회 방문단의 일원으로 미 의회와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생산 거점 등을 방문하여 확인했던 바는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철강 분야의 지속적인 고율 관세 부과나 일본과의 관세 격차 유지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아픈 부분이지만은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하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사항들을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GDP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이 약 14%인데 비해 우리는 약 20% 수준입니다. 절대 금액은 일본이 더 크지만 경제 규모 대비로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합니다. 둘째, 관세율이 15%로 조정되었으나 산업통상부 추산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대미 수출 감소 규모가 약 18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 EU와 동등한 관세 환경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출발선 자체가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수익 배분 구조가 5대5라 하지만 이는 투자 원금 회수 이전까지의 조건입니다. 실제 투자 수익률과 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잠수함 언급은 향후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향유하던 통상 환경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국민들은 관세 협상 이후 안보, 기술 등 여타 분야에서 어떤 추가 협의가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당파적 시각이 아닌 국익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살피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려운 협상을 이끈 외교 당국과 실무 협상단의 고생에 경의를 표하며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온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보수 진영에서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트럼프가 와서 윤석열 구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스탄 음모론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보관, 경제관, 교육관 등 핵심 정책 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혁신에 투입되어야 할 지적 역량이 음모론에 소진되고 일부 선동가들에 의해 담론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왜곡된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환경에서는 건강한 보수의 재건도 건설적 정책 경쟁도 불가능합니다.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 없습니다.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책을 읽고 외신을 예의주시하며 전략적 분석을 할 안목을 키우는 새로운 건전한 보수주의적 대미 외교관의 확립도 필요합니다.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성공은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당당하게 실용적으로 경제 외교를 하는데 지금 극우 세력과 거기에 편성한 국민의힘은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은 죽었다 깨나도 재기불능 정권 찾아오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아무튼 어제 오늘 국민들의 마음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말대로 국민 전체를 하나로 만드는 우두머리 역할에 충실하고 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